네, 2022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 인식의 맹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나 또는 PD계들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큰 허점입니다. 물론 이 허점은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트위터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정지하 씨가 1990년에 낸 책입니다. 그러면 벌써 32년 전이 나온 거죠. 맞나요? 네. 1990년이면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할 때 초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정지하 씨는 이름을 지리산의 지자, 백아산의 아자에서 지하라는 이름을 땄다 그랬죠. 그 지리산 백아산에서 빨치산들이 활동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바로 빨치산이었다는 거죠. 이 책은 그 당시에 요산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산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 하고 싶다 라면서 32년 전 1990년이죠. 빨치산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최근에 읽은 모양이에요. 해학적인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 이렇게 썼는데 왜 이런 트위터를 띄웠을까? 언론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해묵은 주사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하 씨 소설을 추천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빨치산 한 사람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북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중국일까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실현된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도 공산국가입니다. 라오스 그 정도인데 그런 나라들이 세계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도하 언론서 다 보도했지만은 이번에 시진핑 3년임을 확정지은 중국 공산당 대회인가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총 서기를 뽑죠. 네. 뽑는데 그 멤버를 맨 처음에 중앙위원을 뽑아놓고 중앙위원회에서 상무위원을 뽑습니다. 상무위원 중에서 이제 대표가 당의 그 대표가 되는 거죠. 그 상무위원들이 핵심인데 이번에 많이 바꿨죠. 도하 언론에 났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전임 주석인 후진타오가 이 회의에서 그 누군가가 와서 좀 나가시자 그래서 나가면서 시진핑한테 뭐라고 하는 거 좀 끌려 나가는 거 비슷하게 나갔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나는 리커창은 경제 전문가로서 총리에 있었는데 차기로 가지 못하고 이번에 완전히 자리에서 밀려났죠. 그리고 친시진핑 세력, 중국 언론들도 습가군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씨가 한자로는 습자거든요. 습가 군대, 시진핑 측근들이 전부 다 그 상무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피로 독재 체제로 가는 겁니다. 영도자. 지금 중국은 인민영수, 그게 우리말로 하면 수령이라는 뜻이고 영도자 그런 뜻이죠. 위수김동이 김일성이었고 친지김동이 친애하는 지도자가 김정일이었고 그런 반열로 가는 겁니다. 영구집권으로 가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공산당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빨치산에 관한 책을 보고 인상적이었다고 추천하는 문재인 씨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에 그쪽 소설들을 보면서 지리산에 가서 빨치산들이 투쟁했던 곳을 한번 걸어보기도 했고 겨울에 어떻게 지냈을까 여름에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헤매다가 이제 쭉 발견한 사실들이 이 사회가 사람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갖고 교육을 쭉 받고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그죠? 난 먹고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압력을 넣죠. 공부란 게 일종의 기술을 배우고 판단 기준을 배우는 건데 그걸 배워가지고 막상 내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뭐 인품도 있고 체력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보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난 그때는 그렇게 날 강제로 가르치는 그 체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체제를 나한테 강요했을까 보니까는 그 체제가 생존에 가장 유리한 체제, 즉 진화론 쪽으로 보게 되면 진화 사람들이 쭉 동물이 진화해 오다가 가장 좋은 생존한 게 가장 좋은 체제겠죠. 적합한 거겠죠. 그걸 이제 교육시키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일반 짐승들은 식물들은 DNA로 그냥 하겠지만 인간들은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서 더 빨리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군주정을 해왔어요. 군주정을 해오는 와중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거기서 자기네가 원하는 물품을 갖고 오고 농사를 지으면서 갖고 오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부가 쌓이니까 부가 쌓이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민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군주국에서 군주가 네가 뭔데 날 항상 억압을 해 하면서 거기에 대들게 되죠. 그러면서 군주의 권력을 빼앗는 근대화로 갑니다.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근대화로 가면서 군주는 없애거나 허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돼서 국민국가로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근대화 혁명인데 동아시아도 오랫동안 이게 군주국가를 하다가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겪어서 남미나 아프리카를 식민화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여기는 조선 원나라 때부터 고려말 중국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우리는 고려말 조선이 전부 다 해금 정책 일체로 바다로 안 나가는 바다 무역을 안 하고 조금만 무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많이 안 쌓여가지고 또 군주정을 끝내자고 하는 시민들이 안 생겼죠.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 맘대로 정치를 하고 독재를 해도 세습을 해도 용인되다가 유럽 국가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전제 군주 국가에 꼼짝을 못했지만 딱 전쟁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러한 서양 국가들의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인 게 일본인데 일본이 중국을 때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근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작용으로 사이비 근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동도서기를 해서 중국적인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 기술만 배우자. 뭐 중체 서용 중국의 중심을 지키면서 서양 기술만 배우자. 북한에서는 지금 이게 주체 사상이죠. 자기네 주체를 지키면서 필요한 것만 땡겨 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군주정의 연속이 되거든요. 세습 정치가 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군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뭐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외세로부터 해방하고 또 가진 자들이 우리를 빼앗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해야 된다면서 이상한 독재론을 만듭니다. 이게 사이비 근대화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유럽도 일어났는데 그건 힘을 잃어버렸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체사상으로 가버렸고 중국은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건 공산주의 세력인데 한번 등소병 때 잠시 잠깐 야, 이 공산주의로 가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좀 풀어주는 듯 하다가 다시 시진핑이 퓨러 독재자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자고 뛰었던 세력들이 해방 공간에서 우리 쪽에서는 빨치산 세력들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남쪽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서. 그들의 한이 서린 책들이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언론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고 표현해도 되고 그 행동이 사상이 끝까지 갔을 때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네. 이 근대 국가라는 게 제대로 된 국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하고 지금 큰 문제가 우리 법원에서 강제징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일체 배상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모든 문제는 지난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타결된 거로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 그리고 강제징용도 없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의 돈은 한국이 만들겠죠. 그 돈으로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청와대에서는 합의된 건 없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충 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은 일본과의 문제를 민족 감정이 있고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 문재인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강제징용이 있었다고 우기고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서 기본조약 맺고 쭉 해온 한일 관계는 완전히 엉클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일 관계,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를 백업하는데 틀어지면은 우리만 고립돼서 북한이 잡아먹기 좋은 구도가 되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풀어가는 겁니다. 감정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아, 그래, 룰대로 푸는 겁니다. 이게 독재를 피하고, 이게 제대로 된 근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시진핑과 반대의 길입니다. 문재인과 반대의 길입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이럴 것이다. 뭐 천사들이 논일고 모두가 행복한. 근데 그런 세상이 살아보니까 있던가요? 내가 즐거우면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봉급을 받고 나한테 서빙을 하면 그도 만족하겠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입이 나오고, 봉급을 받아도 자기가 많이 근로했다 그러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게 즐거운 만큼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나도 즐거우려면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부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환상적 민주주의란 건 없는데, 그게 있다고 자꾸 띄워놓고, 그건 공산주의는 더 못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나마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공산주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걸 마구 비판해요. 그게 언론 자유인 줄 알아요. 거기에 빠졌던 세력들이 운동권이고, 사이비 운동권인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저런 겁니다. 물론 정지아 씨는 자기 아버지가 뭐 남노당 모였고 어머니도 모였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연좌제에 의해서 받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소설을 쓰게 됐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보다 더 좋은 게 공산주의, 사이비 근대화하는 그런 쪽으로는 아니죠. 가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화론을 공부하거나 뭐 종교를 공부해보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부모가 지은 거를 내가 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러는데, 거꾸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죄는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법이더라고요. 그걸 자꾸 부인하면서 왜 선대에서 한 걸 내가 지느냐 그러는데 쭉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없고, 환상적 민주주의, 그건 천당에도 없는 그런 걸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빨치산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운동권들이 자기네 정당성을 갖는데, 그건 시진핑의 사기에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사기에서 이미 드러났는데도 아직 인정 안 하는 거죠. 아직 근대화가 덜 된 사람들이 지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진핑이가 저렇게 독재로 가고 있음에도 빨치산 책을 추천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이 문재인, 뭔가 본인도 알긴 알아요. 근데 엉터리, 사이비 민주주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100% 사기꾼은 없잖아요. 99%는 진실이고 1% 조금 많으면 한 5%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기가 큰 사기잖아요. 거기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그걸 밝혀내고 가야만, 그래야 국민들 민도가 올라가고,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시진핑 적거를 보면서도 빨치산을 추억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문재인 씨,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우리에 대해서 한 번씩 반성이라는 건 제 주장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길래 왜 이렇게 좌파들이 국회에서 버글거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지, 네. 우리의 허점이 뭔지.
바로 환상적 민주주의에 속았다는 거고, 그것이 공산주의나 빨치산이 할 수 있다는 착각, 미스퍼셉션, 그게 컸다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과 문재인을 보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